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다라가 요리치가 된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와 모든 귀살대주들을 혈기로 만들고 네즈코까지 흡수해 태양을 극복한 무장의 몸에서 쫓겨나 요리이치로 부활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했다 해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린 종타쿠는 자신의 얼굴이 요리치가 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 타마요에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죠. 타마요는 예전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전 요리치와의 첫 만남에서 무장이 그를 멀리서 보자마자 오줌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 강한 임팩트를 줬고, 완전 무결한 무장이란 존재가 저 검사에게 저리도 공포를 느낀다는 것에 타마요는 저 검사야말로 무장을 없앨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져 도망가버렸고 자신은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무장을 대체하지 못했기에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 뒤로 타마요는 귀살대에서 쫓겨난 요리치에게 협력해 숨어있는 무장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무자는 더욱 꽁꽁 숨어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요리치는 끝내 수명이 다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타마요는 요리치 시체를 자신의 지하 연구실에 넣어놓은 뒤 부패하지 않게 약품 처리를 했고 그를 되살리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게 되었죠. 그러다 타마요는 인간을 혈기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 유실을 만들어냈고 이대로 요리치 역시 혈기로 되살릴 수 있을까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타마와 네지코라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무장의 세력은 탄지로가 나오면서부터 급격하게 강해지며 활동이 왕성해졌죠. 그동안은 직접 귀살대 검사들을 혈기로 만든 경우가 없었는데 무장이 직접 나서서 귀살대 주들을 혈기로 만드는 등 점점 무장의 세상이 되어가며 타마요는 조바심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타마요는 이대로 가다가는 무장을 죽일 수 없다는 생각에 탄지로에게 무장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며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냈고 그를 잠들게 한 후에 탄지로의 육체의 젊음을 요리이치의 시체에 옮겨 넣는 수술을 했죠. 그로 인해 요리이치의 몸은 전성기 시절의 모습처럼 생기 넘치게 돌아오게 되었지만 탄지로는 그 수술로 인해 모든 기력을 뺏겨 죽게 되었고 타마요는 탄지로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차피 이대로 가다간 무장에게 죽게 될 건 마찬가지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타마요의 예상과는 다르게 요리이치의 몸만 젊어졌을 뿐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였고 타마요는 요리이치의 영혼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되살릴 수 없는 건가 싶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순간 기묘한 영혼이 요리이치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요리이치가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고 와, 이게 원래 요리이치의 눈으로 보는 내비친 세계인가? 라며 놀랐는데 그냥 세상이 투명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보단 마치 세상의 이치를 전부 깨달은 느낌으로 타마요만 보더라도 이자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듯했죠. 그리고 탄지로가 쓰던 일륜도를 들고 힘을 꽉 주자 그대로 칼이 붉은색으로 변했고 와, 이게 혁도인가? 개쉽네? 라고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앞으로 상대해야 되는 혈기들은 상현의 혈기들과 기검사들 전부 다 자신이 무장이었을 때 열심히 빌드업해서 만들어놓은 충실한 부하들이었고 내가 직접 만든 애들을 직접 죽여야 한다니 이거 참 너무하는구만. 주들을 죽이면 100% 댓글창에 왜 죽이냐고 뭐라 할 텐데 라며 고민을 했죠. 요리치는 죽이는 건 너무나 쉬운 선택이니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주들은 살려보자는 생각으로 타마요에게 혹시 무장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당신은 혈기의 몸이지만 무장의 저주가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요리치는 나 말고 귀살대 주들을 구하기 위한 약이라며 하루빨리 개발을 해주라고 했죠. 타마요는 알겠다며 무장의 저주를 푸는 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치는 타마요가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 요리치의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륜도를 들고 마구잡이로 휘둘렀는데 검을 휘두를 때마다 참견이 날아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베어버렸기에 아니 이거 뭐 말이 되는 캐릭이냐고, 무장의 몸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사기적인 능력 아니냐며 차라리 이 요리치의 몸으로 세상을 정복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다가 아직 무장의 심성에서 못 벗어났냐며 세계정보 무슨 요리치의 몸 가지고 그런 건 너무 고인 능력이라며 자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타마요는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긴 했는데 발동 조건이 붙어있다고 했죠. 요리치는 그게 뭐냐 묻자
최대한 상대를 약하게 만들어 모든 세포가 힘이 빠졌을 때 이 부적을 사용해야 무장의 저주를 없앨 수 있다며 체력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이 부적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지금 나한테 괜찮겠냐고 묻는 거냐며 허허 나 요리치인데? 라며 자신감을 표출했죠. 요리치는 일단 시험삼아 혈기들이나 죽여볼까? 라는 생각으로 나타공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거미 혈기들은 더욱더 규모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루이는 하연이 폐해가 됨에 따라 더 이상 12개월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힘으로 혈기들을 모아 거대한 거미 왕국을 만들었고 그할 때가 괴멸한 지금은 그들을 견제할 세력도 전혀 없었죠. 요리치는 산책을 간 기분으로 나타공산을 거닐었고 거미 혈기들은 요리치를 보고 저건 인간도 아니고 혈기도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며 경계를 했습니다. 그때 아빠 거미 혈기가 앞을 막아서며 니 녀석은 뭐냐고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느냐고 물었죠. 그의 요리치는 아니 너네 가족들을 없애버리고 왔는데? 라고 했습니다. 아빠 거미 혈기는 어처구니가 없었고 보아하니 별거 아니게 보인 녀석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느냐며 혼쭐을 내주겠다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요리치는 그 주먹이 어디를 향할지 전부 예상이 되었고 그대로 칼을 휘둘러 주먹과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죠. 요리치 속 종타쿠 입장에서는 가볍게 쓱 휘두르는 것이었지만 다른 혈기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스피드였고 심지어 그 궤도에는 뜨거운 태양의 불길이 남아있었습니다. 요리치는 아 이런 느낌이군 어디 한번 무쌍을 찍어볼까나? 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거미 혈기들을 쓱쓱 베어나갔고 이건 뭐 게임할 때 잡몹 죽이는 것보다 더 긴장이 안 된다며 여유롭게 거미 혈기들을 몰살시키고 있었죠. 그 소식에 루이는 빠르게 뛰어와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는데 요리치는 길 가다가 얼굴에 거미줄 걸리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암? 이라고 하며 어느새 루이 옆에 다가가 있었고 그대로 루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루이는 거미는 익충이라고 라고 하며 소멸했고 요리치는 하는 짓이 익충인 건 인정 그런데 생긴 게 너무 해충이잖아 라고 하며 칼을 쓱 집어넣었죠. 그 요리치는 이 정도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혈기를 상대로도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슬슬 혈기화된 귀할대주들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칼 원작을 잘 알고 있는 종타쿠라고 해도 귀할대주가 혈기화된 후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무장이었을 때 기검사들을 떠올려보니 기억을 잃었어도 자신들의 행동 양식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았고 혹시 일단 시노부와 카나오라면 분명 나비여택에 함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요리치는 기억을 더듬어 나비여택을 향해 갔고 저 멀리서부터 확실히 강한 귀기가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죠. 요리치가 저택의 입구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것처럼 카나오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고 당신은 누구냐며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어떤 위화감이 들어 신경을 집중했더니 저택의 지하실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느껴졌죠. 요리치는 허허 뭐 설마 시노부가 인간들을 데리고 도구로 실험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카나오는 흠칫 놀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요리치는 카나오가 당황했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생각했던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고 시노부라면 뭐 충분히 그러고 남았을 테지. 이봐 카나오 넌 귀여우니까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널 살리려면 뭐 어쩔 수 없겠지? 라고 하며 슥 칼을 빼들었죠. 카나오는 그대로 꽃의 호흡을 시전하며 요리치에게 덤벼들었고 요리치는 무덤덤하게 그 공격들을 피해내며 확실히 혈기화되어서 그런지 다채로운 기술이 많이 있네. 원작의 카나오보다 훨씬 강해졌어 라고 감상을 했고 그렇지만 난 요리치야 라고 하며 그대로 칼을 휘둘러 카나오를 날려버렸습니다. 요리치가 들고 있는 칼은 칼 모양이긴 했지만 칼날이 뒤쪽에 있는 영날감이었고 카나오는 베이지 않고 뼈만 박살내놨죠. 괜히 일륜도를 가지고 싸우면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었기에 종타쿠가 어릴 적 즐겁게 봤었던 만화 바람의 검심을 따라해보자는 생각으로 영날검을 구해왔던 거였습니다. 카나오는 부러진 뼈를 회복하며 시노부님에게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다시 뛰어들었고 요리치는 순식간에 다시 카나오의 온몸을 영날검으로 구타해 체력을 훔친 빼놓았죠. 카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실력자는 뭐냐며 저게 만약에 일륜도였다면 자신은 이미 퇴치당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노부가 튀어나와 감히 카나오에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며 벌레홉을 사용해 요리치를 찔렀는데 요리치는 단 두 손가락 사이로 시노부의 칼을 잡았고 너네를 공격하는 건 참 양심의 가책이 느낀단 말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너도 이해해주라 라고 하며 그대로 영날검으로 시노부의 옆구리를 쳐 날려버렸죠. 시노부는 모든 장기가 파열될 만한 타격을 받아 고통스러워했고 저 괴물은 뭐냐고 부들거렸습니다. 요리치는 이 정도면 되었으려나? 라고 하며 사마요가 만들어준 부적을 꺼냈는데 그 순간 무례한 검술이 날아와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아슬아슬하게 그 공격을 피한 뒤 물러섰죠. 어우, 이 부적 베일 뻔했잖아. 타마요가 이거 몇 개 못 만들어놔서 손상되면 너네 못 구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우는 감히 내 여자한테 무슨 짓이냐 라고 했고, 요리치는 뭐? 이 여자? 누구? 설마 카나오는 아니지? 시노부 말하는 거지? 라고 놀랐고, 기우는 시노부다 라고 짧게 답했죠. 요리치는 야 너네 뭐야, 혈기가 되었더니 금세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야? 이거 참 축하할 일이네 라고 했고, 기우는 묵묵하게 다시 물의 호흡을 시원한 뒤 엄청난 검술을 쏟아냈습니다. 안 그래도 물의 호흡 최강의 검사인 기우가 혈기하는 상황이다 보니 처음 보는 물의 호흡 검술들이 날아왔고, 요리치는 와, 이 정도면 혼자서 사는 삶 정도는 충분히 비워오겠는데? 라며 놀랐지만, 하지만 나 요리치야, 허점이 다 보인다고 라고 하며 그대로 물의 호흡 참격을 뚫고 들어가 기우의 온몸을 영나감으로 박살냈죠. 시노부는 요리치가 기우에게 공격하는 걸 보고 카나오랑 나한테 한 공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요리치는 아무래도 남자인 캐릭터를 상대하다 보면 좀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라고 했고, 그대로 걸레짝이 된 기우에게 타마요가 준 부적을 붙였고, 기우는 온몸이 마비가 되는 듯 멈추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러자 카나오와 시노부가 기우에게 무슨 짓이냐며 뛰어들었고, 요리치는 순식간에 그 둘을 툭툭 영날검으로 쳐 쓰러뜨린 후 그녀들에게도 부적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고통스러워하며 꿈틀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졌고, 시노부는 뭐지? 내가 혈기가 되어버렸던 건가? 라며 부들거렸죠. 카나오는 시노부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기우 역시 기억을 되찾은 듯 멍하니 공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자, 너네는 이제 무장의 저주가 없어지고 귀할대 시절의 기억도 되찾았다. 너희는 혈기로 할 테냐 아니면 귀할대 검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느냐 라고 물었죠. 그의 시노부는 나를 혈기로 만든 부잔 녀석과 언니를 죽인 혈기를 찾아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나 역시 기사를 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며 칼을 들었고 슥 혼자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갔죠. 요리치는 기우에게 야, 너 시노부랑 같이 안 가? 라고 물었고, 기우는 뭐 딱히 그녀와 같이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하며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요리치는 뭐야, 이거 모자에 저주 풀고 기억을 되찾았더니 둘은 다시 서먹하게 되어버렸네. 괜히 기억을 되돌렸나? 보기 좋았는데 라고 했죠. 시노부는 멀어져가는 기우에게 당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가요 라고 했었고, 기우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벅저벅 신호에게 걸어오더니 난 미움받고 있지 않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허허, 이거 참 앞으로 주들의 기억을 다 되찾아주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군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요리치는 그 다음 구출해내야 할 줄을 생각하다가 염주 랭고 쿄조를 떠올렸고, 쿄조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혹시 랭고 저택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랭고 저택에는 한두 마리의 혈기가 아닌 수십 마리의 혈기의 기운이 느껴졌고, 무슨 상황인가 하며 담장 위로 올라가 확인해봤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수많은 혈기들이 검수훈련을 하고 있었으며 쿄요로는 그 혈기들의 수련을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 요리치는 벙쪄서 지금 저게 뭐하는 거지? 싶었고, 쿄요로는 혈기들에게 강한 혈기가 됐을 때 가져야 하는 책무, 약한 혈기들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정신교육을 절제히 시켰죠. 그리고 그곳에는 동생 센주로 역시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쿄요로의 표정에서는 열정신이 묻어나갔고 나름대로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죠. 요리치는 쿄조로 잘 지내고 있네, 이거 괜히 내가 껴들어서 일상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구만 이라며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뭐 기억을 되찾으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겠다며 나서려고 했는데, 그때 아카자가 랭고쿠의 앞에 난입했고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라고 하며 다짜고짜 주먹을 뻗어 쿄를 공개했죠. 그래, 쿄로는 곧바로 하야메 호흡을 시원해 아카자의 주먹을 막았고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아카야는 역시 이 녀석과 이렇게 싸우는 게 가장 재밌다니까? 비할 데가 없어지니 요즘 인간들은 싸워볼 만한 녀석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했죠. 쿄로는 나 역시 너와 대련하면서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더 마음을 불태워서 공격해봐라 아카자 라고 하며 신명나게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센주로와 쿄조로의 제자 혈기들은 입이 떡 벌어졌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 혈기들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했죠. 요리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자, 놀이는 끝났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네 라고 하며 그들의 앞에 나왔고, 쿄조로 아카자는 싸움을 중단한 후 자네는 누구지? 라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나는 전 귀할대 일주 요리치다. 네 녀석을 구원해주러 왔지 라고 했죠.
그 쿄조로의 제자 혈기들이 건방지게 스승님께서 한참 대련하고 계시는데 흥을 깨냐며 요리치에 다가갔고, 요리치는 그대로 일륜도를 뺀 뒤 주변에 있는 혈기들의 목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약하자는 이거 재미있는 녀석을 찾았다며 기쁜 듯 웃었고, 쿄조로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렸다는 것에 열이 받았죠. 그의 곧바로 쿄조로는 화염의 옵을 사용해 요리치에 뛰어들었고, 아카야 역시 이 녀석은 내거다 라고 하며 화개살 공격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이거 내가 지금 빌런인 것 같잖아. 둘이 함께 덤비니까 그것도 나름 매력있네 라고 하며 가뿐히 둘의 공격을 피해버렸죠. 아카자와 쿄조로는 놀라며 다시 한번 요리치에게 뛰어들었고, 빠른 연계 공격을 마구마구 쏟아냈는데 요리치는 영날감을 뽑아둔 뒤 그대로 쿄조로와 아카자를 동시에 쳐 날려버렸고, 그들은 땅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요리치는 인기 많은 너네 듀오한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요리치 몸으로 상대하니까 너네 좀 쉬운데? 라고 했죠. 그의 아카자는 파괴살 나침을 시전한 후에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린 뒤 파괴살 종식 청은난장강으로 공개했고, 쿄조로 역시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전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요리치는 이건 좀 긴장해야 하나? 라며 일륜도를 꺼냈고 깊이 호흡을 하자 그대로 해호흡이 흘러나왔죠. 그러면서 칼에 힘을 줘 휘두르니 그대로 해호흡 참격이 튀어나가 아카자와 쿄조로의 공격을 그대로 상쇄시켜버렸고, 그 여파는 폭풍이 되어 그 둘의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요리치는 그대로 뛰어가 다시 영날감을 사용해 쿄조로의 몸을 때렸고, 쿄조로는 그 엄청난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타마의 부적을 쿄조로에 붙이자 쿄조로는 자신의 원래 기억이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네 녀석 무슨 짓이냐며 요리치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요리치는 맞다, 너는 그러고 보니까 인간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무자니 코요키와 케이조를 혈기로 붙잡아둔 상황이었지. 너는 뭐 딱히 무장의 저를 없애준다고 해도 내 쪽에 붙을 것 같진 않구나 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래, 내가 그분을 배신하는 순간 내가 가장 아끼는 이들을 잃게 된다 라고 했고, 요리치는 내가 무장이었을 때 너무 완벽하게 아카자를 사로잡아 버렸군.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너는 이대로 하차해라. 그래도 최근에 아카자가 된 종타쿠 시나리오로 많이 활약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빨리 하차시켜도 불만 없겠지? 라고 했고, 아카야는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헛소리를 해대는 거냐며 네 녀석은 아무래도 그분께 위협이 되는 존재이니 내가 이 자리에서 처단하겠다며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사요나라 아카자 라고 하며 일륜도를 빼둔 뒤 해외호흡을 사용해 그대로 아카자의 목을 날려버렸죠. 그때 갑자기 엄청난 포효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쿄조로가 자신의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황급하게 뛰어가 쿄조로의 팔목을 날려버렸고, 쿄조로는 자살미수로 그치게 되었죠. 요리치는 지금 기껏 무장의 저주를 풀어줬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이없어 했고, 쿄조로는 이 수치스러운 마음은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누구보다 열렬하게 기살 임무를 해온 기살대 검사였으며 약한 인간들을 괴롭히는 혈기에 대해서 강한 응징을 해왔던 사내였기에 그런 자신이 혈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그야말로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그래 요리치는 비록 혈기가 되었지만 귀할대 주로서의 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장의 저주를 풀어냈으니 전 귀할대 주들과 함께 무장을 퇴치하는 걸로 너의 죄를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쿄조로는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며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또다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사과를 했죠. 쿄조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염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동생 센주로 역시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알겠다며 센주로도 붙잡아 무장의 저주를 풀게 되었고, 쿄조로에게 혹시 다른 기검사들의 위치를 알고 있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죠. 쿄조로는 아무래도 기검사의 리더로 임명이 되었던 만큼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었음에도 엄청난 부친성으로 다른 혈기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었기에 쿄조로는 일단 나비저택에 시노부와 카나오가 살고 있으며 그곳에 가면 기호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걔는 이미 구했어 라고 했고, 쿄조로는 역시 훌륭하다며 그 다음은 요시와라 유곽 쪽에 아주 화려한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 전 음주 탱겐이 있을 거라고 했죠. 요리치는 알겠다며 그곳을 향해 가려는데 쿄조로가 나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요리치는 넌 내가 말해주는 이 위치로 가서 타마요란 혈기를 만난 뒤 새롭게 만들 귀할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뒤 요리치는 요시와라 유곽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죄다 화려한 가게들이 가득한 이 거리에서 탱겐이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찾지? 라며 돌아다니는데 저긴가? 라며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가 보였죠. 건물 곳곳에 화려한 치장이 번쩍번쩍 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탱겐이 살고 있을 법한 아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눈에 띄게 하고 잘 살고 있네. 하긴 피할 데가 없어졌으니 저곳으로 쳐들어갈 인간도 당연히 없겠군
이라고 하며 3층 난간 창문으로 뛰어 그곳을 몰래 살펴왔죠. 그곳에서는 탱겐이 호화스러운 의자에 앉아 아내들과 함께 화려한 파티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탱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갖은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말고도 수많은 미녀들이 득실거리며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상인육 다키 유타로 남매도 있었죠. 다키는 탱겐의 옆에서 저 여자들보다 내가 더 아름답지 않냐며 탱겐을 유혹하고 있었고, 규타로는 수많은 미녀 혈계들에게 둘러싸여 쑥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얘네 완전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 같은데? 개부럽네. 나도 저기에 껴달라고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우, 내가 여기에 난입해서 깽판을 치면 사실상 무자보다 나쁜 놈이 되는 거 아닌가? 라며 갈등을 했죠. 그때 수리검 하나가 요리치를 향해 날아왔고, 탱겐이 웬 놈이냐?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역시 닌자 출신이라 그런지 숨어서 엿보는 걸 금세 알아차렸구나 라며 저벅저벅 걸어나왔죠. 그의 탱겐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어느새 요리치의 뒤에 다가가 팔을 겨누었습니다. 탱겐 녀석 혈괴되더니 훨씬 빨라졌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고, 탱겐은 이곳에 몰래 잔입을 하다니 시시한 녀석이구나 라고 했고, 요리치는 화려한 걸 보여줘야 되나? 라고 하며 허리에 있는 칼에 손을 가져다 댔죠. 그러자 탱겐은 어림없다 라고 하며 요리치의 목을 겨누고 있던 칼로 순식간에 그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요리치가 사라져 있었고, 눈앞에서 여자 헬기들의 목이 수십 개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탱겐은 어떻게 초근접거리에 있던 내 칼을 피할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고, 탱겐의 아내들이 요리치에 덤벼들자 명나검을 빼어 하나배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죠. 탱겐은 감히 내 여자들을 건드냐며 소리의 호흡을 시전해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내비신 세계로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외호흡을 시전해 영날검으로 소리의 호흡보다 더 빠른 검술로 탱겐을 쳐냈고, 탱겐은 저 멀리로 튕겨 나가며 길을 토했죠. 그때 다키와 규타로가 요리치에게 혈기술을 날렸는데, 요리치는 그건 역시도 가볍게 쳐냈고 너네를 살려줄까 죽여줄까? 라고 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들에게 너네 혹시 무자의 저주를 풀어주면 나한테 충성할래? 라고 물었고, 규타로는 무슨 헛소리냐며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러자 하긴 얘는 인간 자체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니까 딱히 무장을 배신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눈을 매섭게 번뜩이더니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일륜도를 꺼내 다키와 규타로의 목을 하나배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이렇게 빠른 검술은 처음 본다며 그래도 탱겐 녀석을 만난 이후로 많은 여자들과 놀 수 있게 되었지, 그걸로도 만족한다 라고 하며 그날에 갔고, 다키는 조금만 더 탱겐을 유혹했어도 저 여우 같은 3명의 계집을 제치고 내가 부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라며 부들거리면서 소멸했죠. 그때 탱겐이 다시 뛰어와 마구칼을 휘둘렀는데, 요리치는 자 이제 귀살대로 돌아갈 시간이다 탱겐 이라고 하며 영날검으로 온몸을 구타해 뼈와 내장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타마의 부적을 붙였고, 탱겐의 아이들이 탱겐님에게 무슨 짓이냐며 뛰어오자 그들도 접한 후 부적을 붙였죠. 그러자 귀살대 시절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탱겐은 지난번 무잔이 아내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을 혈기로 만들었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요리치는 탱겐에게 귀살대 주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 물었고, 탱겐은 그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옆에서 아이들이 탱겐에게 그냥 우리는 이 싸움에서 빠지면 안 되느냐고, 무자는 너무나 강력한 존재이니 자신들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자신들은 탱겐이 이 세상의 전부이기에 당신이 무리한 싸움을 하지 않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탱겐은 이미 자신이 은혜를 받은 우베키카가는 사망했고, 지금 자신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아이들이만큼 또다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이 꺼려졌고, 무장을 처치하는 것에 있어서 내 힘이 꼭 필요한 거냐고 물었죠. 그의 요리치는 사실 너의 힘은 필요 없다고, 나 혼자서도 모든 상의 혈기들과 무장을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탱겐은 그렇다면 나는 미안하지만 이 싸움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요리치는 그래 아내들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며 다음 주를 구하러 길을 떠났죠. 그런데 요리치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 흘렀는데, 와씨 탱겐 개부러워, 저 자식이 내가 볼 땐 요리치보다 사기 캐릭임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치가 된 종타쿠는 탱겐을 보내준 이후 다음 주를 찾기 위해 일단 타마요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기우, 시노부, 카나오, 쿄조로가 있었고, 타마요는 요리치에게 오셨느냐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일륜도를 빼어들어 타마요의 목을 겨누었고, 타마요는 갑자기 왜 이러시느냐고 깜짝 놀랐죠. 요리치는 너 혹시 나한테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저주를 걸어놨다거나 아니면 무슨 수상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지? 만약 그랬다간 진짜로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했고, 타마요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억울했습니다. 요리치는
괜히 너의 어두운 면상을 보고 있으면 너한테 흑막이 있을 것 같은 클리셰가 느껴져서 말이지. 실제로 너를 흑막으로 몇 번 시나리오를 쓴 적도 있고 말이야 라고 했죠. 타마요는 자신은 그저 무자를 죽여 죽은 내 아이와 남편의 복수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고, 요리치는 그렇다면 쭉 그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라며 혹시라도 흑막이 있을 시에는 가차없이 되어버리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타마야는 속으로 이 자식 내가 수백 년을 연구해서 살려준 건데 라며 기분 나빠했고, 요리치는 무자는 반드시 내가 죽여줄 테니 너는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이나 연구하라고 했죠. 타마야는 알겠다고 하며 쪼글쪼글거렸고, 요리치는 쿄조로에게 펭귄은 아무래도 은퇴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고, 다른 이슈들에 대한 소식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쿄로는 안 그래도 지금 오바나이와 미치레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자신을 어떤 파티에 초대하는 편지였다고 했죠. 그의 요리치는 내게 그 편지를 주라고 내가 그곳을 가서 그들을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편지에 적힌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혈기들이 모여있었고 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었죠. 요리치는 이게 뭔 상황인가 몰래 지켜봤는데 다름이 아닌 미치리와 오바나이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고, 미치리와 오바나이는 아주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쟤네가 혈기가 되어서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었는데도 다시 만나 사랑에 빠져버린 건가? 거참 로맨틱하군. 잠깐 이러면 내가 여기서 난입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건 솔직히 고민되는데? 그냥 쟤네들은 저대로 살게 놔둘까 싶네. 아무래도 나도 양심이란 게 있고 애정하는 캐릭들이 사랑을 이루어 결혼한다는데 방해할 순 없잖아 라며 뒤로 돌아섰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혈기가 그곳에 난입했고, 이 결혼은 무효야 라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요리치는 그 소리에 놀라 다시 결혼식장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상현우 교코가 있었죠. 교코는 내가 미츠리 너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보냈었는데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이런 녀석이랑 결혼할 수 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미츠리는 당황하며 교코씨가 보내준 선물들 인간의 시체를 꿰매어서 만든 그 기분 나쁘고 이상한 것들 말하는 건가요? 받자마자 바로 버렸는걸요? 라고 했죠. 그래 교코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너 바보냐? 라고 했고, 미츠리는 바보라고요? 라고 하며 헉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오바나이가 칼을 빼들어 교코를 겨누었고 너 이 자식 미츠리에게 당장 사과해 라고 했죠. 교코는 아무리 부장님께서 귀검사 녀석들을 최근에 예뻐해준다고 해도 기껏해야 혈가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녀석이 100년 이상 상의 자리를 굴림해온 내게 맞설 셈이냐? 라고 했고, 나를 공격하는 순간 너는 부장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여 부장님에게 다 잃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에게 내가 미치를 가져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넌 부장님의 명령에 따라 미치를 순순히 포기하거라 라고 했죠. 오바나이는 그 젠장 이라며 부들거렸고, 미치리는 오바나이씨 어떻게 하죠? 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때 요리치가 튀어나와 나 무잔 녀석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교코 따위한테 미치를 준다는 소리를 짓거리다니. 그래도 뭐 덕분에 결혼식을 망친 게 내가 아니게 되어서 좋네 라고 했죠. 오바나이와 교코는 네 녀석은 누구냐고 경계했고, 요리치는 나? 신성한 결혼식에 민폐 나입자를 쳐다로 온 미치를 좋아하는 검사? 라고 했고, 미치리는 어머 어쩐지 오늘따라 인기가 부쩍 늘었네요 라며 쑥스러워했고, 교코는 어딜 봐서 내가 민폐 나입자냐며 요리치에게 혈기술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래야 요리치는 여유롭게 그 혈기술을 피해냈고 영날검으로 교코를 때려 날렸죠. 교코는 온몸에 뼈가 박살나며 내등 부러졌고, 요리치는 맞다 저 녀석에게는 일륜도를 썼어야 했네 라며 머리를 극작했습니다. 교코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혈기들에게 저 녀석을 공격하라고 소리쳤고, 수십 마리의 혈기들이 한꺼번에 뛰어올라 요리치를 공격했죠. 그때 요리치는 일륜도를 꺼내 한 합에 그 혈기들의 목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결혼식장은 혈기들의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오바나야 미치리 역시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혈기가 되어 한껏 강해진 그들의 검술은 교코가 봤을 때 섬뜩할 정도였고, 특히 오바나의 기묘한 검술과 자신이 맞붙는다면 자신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귀검사와 상현혈기가 따로 떨어진 조직이라 교철점이 없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리치는 그런 오바나이와 미치레 검술을 내비친 세계로 전부 다 꿰뚫어봤고 쉽게 회피하며 영날검으로 그 커플을 때려눕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코는 그 환경에 저 의문의 검사 녀석은 괴물이다, 마치 상일 코쿠쇼를 보는 듯한 느낌에 오바나이와 미치를 믿기로 자신은 어서 도망쳐 무잔에게 알려야겠다고 구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도망을 간 교코는 아까 요리치에게 맞은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러웠고
잠깐 여기서 쉬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몸을 일으킨 후 뛰어가는데 멀리서 채찌 형태의 검이 날아와 교코가 가는 방향을 배웠고 교코는 뒤를 돌아보니 미치리가 화난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거 알았죠. 그리고 섬뜩한 소름이 끼쳐 앞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오바나이가 자신을 벌레 내려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코는 너네 그 괴물같은 검사 녀석에게서 용케 살아남았구나, 수고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오바나이는 감히 이 흑다이가 미치를 노렸겠다 라고 하며 뱀의 호흡을 시연해 공개했고 교코는 왜 나를 공개하느냐며 이건 무자님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는 무잔? 그 자식도 내가 반드시 베어 죽여버리겠어. 감히 나와 미치리를 혈기로 만들었겠다 라고 했죠. 교코는 황급히 방어태를 취해 오바나이를 상대하려고 했는데 혈기에 든 오바나이의 실력, 거기에 혈기에 대한 증오심이 되살아난 오바나이의 검술은 엄청나게 날카로웠고 그대로 교코의 온몸을 갈갈이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치리 역시 저도 한 방 먹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을 시연해 교코를 공격했고 교코는 오바미치 커플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 소멸하기 시작했죠. 그때 미치리 옆으로 요리치가 쓱 나왔고 이렇다는 건 다시 귀할 때 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뜻이겠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오바나이는 당연하다며 무잔 녀석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고 미치리 역시 자신도 오바나이 씨를 도와 무잔을 대체하겠다고 했죠. 요리치는 그에 만족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귀할대 검사들을 찾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조로차 나머지 검사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몰랐고 요리치는 그들을 찾는 것에 난항을 겪게 되었죠. 그러다가 뭐 못 찾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며 일단 정보를 알고 있는 녀석부터 처리를 해야겠다며 상인이 도마가 있는 만세글락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세글락교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는데 혈기들이 더욱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보니 강력한 혈기인 도마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심을 도마를 따름으로써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죠. 그리고 도마에게 먹히는 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믿는 광신도들이 많아졌고 도마는 매일매일 부담없이 젊은 여자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인간들이란 참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저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들이 어딜 가나 존재한다는 게 참 신기했죠. 그런데 요리치가 그 회당에 들어서자 어째선지 난리그 검사 2명이 보였는데 한 명은 제이치 또 한 명은 이노스케였습니다. 요리치는 잉? 쟤네가 여기에는 왜 있는 거야? 어리둥절하면서 지켜봤죠. 이노스케는 혈기가 되고 나서 우연히 도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자꾸 저 녀석이 신경이 쓰이며 저 녀석만 보면 불쾌하다고 도마에게 시비를 걸곤 했는데 도마는 이노스케를 보고 예전 자신의 신도였던 코토아의 자식이란 거 알아 이노스케를 만세글락교에 초대했고 제이치는 이노스케를 따라왔다가 교회에 있는 수많은 미녀들을 보고 해벌쭉해져서 이곳은 아무래도 천국인 것 같다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뭐 어쨌든 이 녀석들을 찾는 것에 수고를 덜어도 되니까 다행이라며 그들의 앞에 나서려고 했는데 마침 도마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고 도마는 대뜸 예전에 자신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갓난아이와 도망쳐 죽은 코토아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버려졌던 갓난아이가 이렇게 혈기화되어 다시 이곳에 왔으니 참 기묘한 일이 아니냐며 이노스케를 가리켰습니다. 이노스케는 기억나지 않았던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미역이 엄마를 죽인 거냐며 도마에게 덤벼들었죠. 그러자 도마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이노스케를 압박했고 제이치는 내 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번개호흡을 시연해 도마에게 덤볐습니다. 하지만 상인이 도마의 혈기술은 여전히 강력했고 호흡을 쓰는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도마를 당해낼 수가 없었죠. 도마는 안 그래도 일상이 있다 보냈기 때문에 같은 혈기에게도 절망을 주는 것을 즐겼고 이번에 그 상대는 제이치와 이노스케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마의 아름답고도 압도적인 얼음 혈기술에 신도들은 엎드려 절을 했고 역시 위대하신 도마님이라며 찬양을 했죠. 그때 어이 사이비 그게 재밌냐? 라고 하며 요리치가 저벅저벅 걸어나왔고 신도 중 한 명이 감히 도마님에게 무슨 망언이냐? 라고 하며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가뿐히 그 신도를 발로 차버렸고 도마의 앞에 다가갔죠. 도마는 당신이 뭐냐며 칼을 차고 있는 거 봐서는 귀검사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서 까부는 거냐고 섰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아주 잘 알고 있지 사이코패스 또라이 혈기잖아 라고 했고 도마는 씩 웃으며 정답입니다 라고 하며 얼음 혈기술을 날렸죠. 그러자 요리치는 일륜도를 빼어 그대로 도마를 향해 접근해 휘둘렀고 도마는 그대로 부채를 든 팔이 날아갔습니다. 도마는 깜짝 놀라며 이 검사 엄청나게 빠르다 라고 하며 뒤로 물러섰고 자신의 주변에 냉기 열정들을 깔아놓아
요리치가 접근했을 때 회를 얼려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널 못 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고 회호흡 참격이 날아가 그대로 도마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요리치 참격에 맞자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이 절로 나오게 되었죠.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요리치의 압도적인 실력에 놀랐고 요리치는 너넨 도마에게 꽤나 당한 것 같으니 내가 굳이 좁히지 않더라도 충분하겠지? 라며 타마의 부족을 그절에게 붙이려고 했는데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요리치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요리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 요리치는 호호 요 녀석들 이라며 영락을 빼어 순식간에 후드를 뱉고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그대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되었죠. 요리치는 이제야 잠잠해졌네 라며 그들에게 타마의 부족을 붙였는데 그때 도마가 온 힘을 짜내어 무빙수 얼음보살을 지어냈고 주변에 있던 신도들은 그 엄청난 크기의 얼음보살에 도마님은 얼음의 신이라며 빙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신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빙신 빙신 이라고 외쳤고 도마는 응원해주는 건 좋은데 왜 힘이 나지 않는 건지 의아해했죠. 요리치는 그에 크크 웃으며 아 나 빙신이래 그럼 잘 가라 빙신아 라고 하며 해협을 시연해 여러 개의 참격을 날렸고 그대로 그 참격은 얼음보살과 함께 도마를 집어삼키며 도마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광경에 도마의 신도들은 계속 통곡을 했고 분명 도마님은 부활하실 거라며 여전히 빙신을 외치고 있었죠. 요리치는 어휴 쟤는 정말 답도 없다며 기살대 시절의 기억을 되찾은 제이치와 이노스케에게 너넨 나를 따라오라며 새롭게 만들어진 타마의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치는 이제 3명의 주만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 다음 하주 무이치로와 암주 교메이, 통주 사내미의 행방을 쫓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메이와 무이치로 사내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죠. 교메이 같은 경우는 산속에 들어박혀서 수련이라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무이치로는 뭔 생각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었기에 답답했습니다. 그러는 중 탱겐의 아내 한 명이 요리치를 찾아왔고 탱겐님께서 괜히 하고픈 말이 있다고 한다 했죠. 그의 요리치는 무슨 일인가 하고 화려한 탱겐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탱겐은 자신은 비록 기살대에서 은퇴해 무장과의 싸움을 포기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나만 쫓아고 빠져버리게 된 것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딱히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결국 모든 사용과 무장을 죽이는 건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그러자 탱겐은 여전히 화려한 자신감을 가진 녀석이군 이라며 웃었고 그건 그렇고 많은 주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남았냐고 했습니다. 그에 사네미, 교메이, 무이치로만 찾으면 된다고 했고 탱겐은 다른 두 녀석은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통주 사네미의 행방은 찾을 수 있었다고 했죠. 그의 요리치는 꽤 놀라며 그걸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었고 탱겐은 그래도 전 기살대 동료들을 찾아 무장의 저주를 푸는 것까지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닌자였던 시절에 정보 수집력을 총동원해 나름대로 주들의 행방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사네미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사네미의 위치를 건네받은 요리치는 살짝 걱정이 되었는데 사네미의 성격이라면 엄청나게 사악한 혈기가 되어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특유의 희열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어떤 평범한 마을에 있는 아담한 집이었고 그곳에는 동생 게냐도 함께 있었죠. 그 집은 아무래도 사네미가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인 것 같았고 사네미는 생각보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요리치가 그 집에 들어서자 게냐는 요리치를 경계하며 당신은 누구냐고 했고 요리치는 너희들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무장의 저주를 없애주려고 왔다고 했죠. 그때 사네미가 나오며 요리치를 경계했는데 요리치는 또 한바탕 피바람이 불겠구만 이라며 영날검을 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냐가 형 잠깐만 이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자 라고 했고 사네미는 순순히 뭔데 그래? 라며 게냐의 말을 따랐죠. 요리치는 잉? 사네미 맞나? 싶어 머리를 극적였고 사네미의 성격이라면 굉장히 포악한 혈기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사네미는 너 나 알아? 초면에 그런 말은 실례 아닌가? 라고 했죠. 그의 게냐는 사실 음주탱긴 씨에게 들었다고 요즘 전 기살대 주들을 찾아다니며 기억을 되찾아주고 계시다는 분이시죠. 혹시 저주만 없애주고 기억은 잃은 상태로 두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게냐가 하는 말 듣고 생각해보니 자신이 무장이었을 때 게냐는 기억을 그대로 두어 사네미를 잡기 위한 미끼로 썼다는 걸 깨달았죠. 게냐는 사네미가 혈기가 되자 곧바로 지극정성으로 사네미를 케어했고 형이 혈기가 되어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게 계속 막았던 거였습니다. 사네미는
모든 기억을 잃었었지만 핏줄로 썩 끌리던 게냐의 지극정성에 게냐가 자신의 동생이란 것을 어느 부분 인정한 뒤 그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거였죠. 게냐는 너무나도 참혹했던 기억, 사이미가 자신들의 엄마를 죽인 그 사건을 잊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형이 기억을 되찾게 되면 또다시 그 트라우마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미는 게냐에게 너 역시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만 모든 걸 잊고 살아갈 순 없다며 내 기억을 되돌려주라고 요리치에게 간곡히 부탁했죠. 요리치는 예상치 못한 사내미 태도에 살짝 얼떨떨했고, 일단 그냥 부정만 사용해서는 무장의 저주를 없앨 수 없으니 좀 때려야겠다고 하며 영날검을 들었습니다. 그의 사내미와 게냐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눈을 감았고, 요리치는 나 차라리 얘네가 나한테 덤벼들면 훨씬 편한데 뭔가 죄책감이 엄청 드네 라며 영날검으로 사내미와 게냐를 후드려 패기 시작했죠. 사내미와 게냐는 서로의 팔을 꼭 붙잡고 고통을 참아냈고, 형제의 정신력은 엄청나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타마의 부적을 그들에게 붙였고, 사이미는 예전 기억이 모두 돌아오게 되었죠. 요리치는 내심 사이미가 예전 기억을 되찾았으니 폭주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사이미는 기억을 되찾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렸고, 게냐에게 그동안 형이 너무 모질게 됐다며 나는 그저 네가 평범하게 살기 원했던 거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이미는 참혹한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보다 동생 게냐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고, 그 형제는 모든 과거를 공유하며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 모습에 괜히 찡해져서 코를 훌쩍거렸고, 일단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냐고 피할대로 돌아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미안하지만 난 이곳에 남겠다고, 내가 싸우러 가면 게냐 이 녀석도 분명 따라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증오 때문에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요리치는 그에 알겠다며 혈기퇴치에 가장 호전적 입장을 취하던 사내미가 이런 말을 하니 상당한 반전이었고, 원작의 사내미의 처참한 결말을 알고 있다 보니 그대로 이렇게 게냐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한편 타마의 새로운 귀할대 본부에 있던 귀할대 듀들은 세상에 많이 퍼져있는 혈기들을 사냥하며 인간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그들의 앞에 암주 교메이가 등장을 했죠. 쿄로는 교메이에게 엄청나게 찾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이냐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메이가 바이오 오블시언에 공격했고, 쿄로는 황급히 화염의 오블시언에 막았지만 엄청난 파워에 튕겨 나갔죠. 그에 다른 귀할대 검사들이 교메이에게 무슨 짓이냐고 했는데, 교메이는 무장님께서 배신한 너네를 처단하라고 하셨다 라고 하며 철퇴를 마구잡이로 날렸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노스케가 저 자식은 뭐냐며 짐승의 오블시언에 덤벼들었는데, 이노스케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한 뒤 그대로 철퇴로 몸뚱이를 날려버렸죠. 그의 제이치도 교메에게 번개 오블시언에 덤볐지만 빠른 스피드로 그 검수를 피하며 한손 도끼로 제이치를 베어버렸습니다. 오바나이와 기우쿄조로는 각자의 호흡으로 교메를 공격했고, 교메이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수적으로 불리한 교메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슈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줬죠. 오바나이는 젠장, 역시 귀살대 최강의 전력이었던 교메이가 혈기화된 것이다 보니 이거 너무 빡세잖아 라고 했고, 쿄로 역시 이 정도면 상현3이었던 아카자보다도 훨씬 강한 상대다 라며 긴장했습니다. 교메이는 혈기화되고 나서 기존에 이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던 감각이 더욱 활성화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전투 경험은 그를 최강의 혈기급으로 만들어버렸죠. 무장해 봤을 때 교메이는 최소 상현일 코코시보급 혈기, 다른 기검사들이 변절했다고 해도 교메이 하나로 그들을 징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메이는 무장을 배신한 것에 대한 벌이라며 파이어옵을 마구 쏟아냈고, 듀들은 아무래도 교메이의 기억을 되찾아줘야 하니 목을 노릴 수 없었기에 교메이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죠. 교메이 체력은 또 얼마나 높은지 아무리 싸워도 지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치리는 교메이 씨가 적이 되니 완전 괴물 같아 너무 무섭다며 이러다가 우리 전부 죽겠다며 벌벌 떨었고, 시노와 카나오 역시 압도적인 신체 능력 차이에 절망감이 찾아왔죠. 타마요는 이런 때 요리치 씨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며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귀할대 검사들, 교메이는 저벅저벅 걸어와 이제 한 녀석 한 녀석 끝을 내주겠다고 했죠. 우선 첫 번째 너다 라고 하며 쓰러져 있는 이노스케를 향해 도끼를 들었는데, 순간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 뒤로 물러났고, 요리치는 교메이 너 감이 꽤 좋은데 그 도끼를 휘둘렀다면 곧바로 팔이 날아갔을 텐데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네 녀석은 누구냐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이야 지금 너 혼자 주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역시 귀할대 최강의 전력이네 라며 놀랐죠. 교메이는 요리치를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한 녀석이란 걸 느꼈고,
빠르게 요리치의 허점을 찾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허점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요리치는 교메이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고 교메이 곁에 다가가 영나감을 휘둘렀죠. 그런데 교메이는 아슬아슬하게 요리치의 공격을 피하며 도끼로 반격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공격을 뒤로 물러나 살짝 피했고 와, 지금 내 공격을 피한 거야? 요리치가 되고 나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라며 신기했죠. 교메이는 너의 공격은 빠르긴 하지만 아주 단순하다. 그런 공격으로는 날 뵐 수 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씩 웃으며 아 그래? 그럼 이것도 피해봐 라고 하며 교메이에게 뛰어들었고 헤어 공격으로 교메이를 내리쳤죠. 하지만 교메이는 그 공격 역시 아슬아슬하게 피해냈고 이번 건 살짝 위험했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오른쪽으로 두 번째 공격이 날아왔고 교메이는 황급히 왼쪽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도 이미 공격이 들어와 있는 상황. 교메이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초고속의 검술이 자신을 덮쳤고 피할 틈도 없이 온몸에 맞고 뼈와 내장이 박살이 나버렸죠. 요리치는 어때? 이번 공격은 좀 빨랐어? 라고 물었고 교메이는 강력한 재생력으로 빠르게 몸을 회복한 후 바이오 공격을 날렸습니다. 매섭게 날아오는 묵직한 철퇴 공격. 요리치는 오 저걸 한번 받아쳐볼까? 라는 생각을 하며 그대로 헤어업을 시연한 후 교메이 철퇴를 부딪혔는데 그 철퇴는 그대로 되돌아가 교메이의 몸통을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요리치는 교메이에 접근해 영날검으로 온몸을 후드를 뱉고 그 파워는 아무리 회복력이 강한 교메이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치는 최강의 전력 교메이? 난 귀칼세간 최강자 요리치야 라고 웃으며 신나게 뱉죠. 두들은 압도적인 요리치 실력에 경악했고 교메이 넌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강했다. 내가 진지하게 싸우게 되더니 라고 하며 다나가 타마의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요리치가 그쪽을 보니 유시로가 목이 베인 채 소멸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 검사가 타마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가 그 칼을 막았습니다. 그 검사는 다름 아닌 하주 무이치로. 무이치로는 묵묵히 요리치를 보더니 칼을 들었고 달의 호흡을 시연한 후에 엄청난 숫자의 참격을 날렸죠. 요리치는 자신에게 날아온 참격을 막았지만 주변에 있는 주들은 그 참격에 베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무이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이치로의 일륜도는 혁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내비치는 세계의 영역에도 도달해 있는 듯 했죠. 그러면서 무이치로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요리치에 접근해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며 뭐야 이 녀석 교메이보다 훨씬 강하다 라고 놀라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치는 어째서 무이치로가 달의 옵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원작에서는 분명 귀살대 주들 중 기껏해야 중위권 수준의 실력이었는데 혈유화된 지금은 어째서 교메이보다 강한 검술을 구사하고 있는 건지 의아했죠. 무이치로는 덤덤하게 달의 옵을 계속해서 쏟아냈고 요리치는 이거 긴장하지 않으면 베이겠다며 착륙들을 겨우겨우 피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해외옵을 시연해 무이치로 공격했는데 무이치로는 요리치의 칼을 막았고 곧바로 방역까지 취하는 전투력을 보여 주변에 있는 모든 주들을 경악하게 했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달의 옵 참견이 날아와 요리치를 덮쳤고 요리치는 뭐야 이건 또 라고 하며 가까스로 피해 뒤로 물러나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요리치 이 녀석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라고 하며 코코시보가 있었고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리치가 살아있자 엄청나게 놀란 표정이었죠. 코코시보는 역시 네 녀석이 상인의 혈기를 죽이고 기업사들에게서 기억을 되찾아준 건가? 네 녀석의 특별함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이 세상에 특별함을 가진 녀석이 너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무이치로 옆으로 쓱 갔습니다. 코코시보는 무이치로가 자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자 혈기로 만든 후 상황을 지켜봤는데 무이치로는 혈기가 되자 잠재되어 있던 요리치 코코시보의 유전자가 폭발하듯이 깨어났고 곧바로 내비친 세계에 반점 혁도를 익혀버리는 사이켈이 되었죠. 그의 코코시보는 무이치로에게 자신의 호흡인 달의 호흡을 전수해줬고 달의 호흡이 세계 최강의 검술이 되었다며 만족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리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고 달의 호흡이 해외 호흡보다 우월한 검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백 년 동안이나 나를 잠시했던 굴욕을 씻어주겠다고 했죠. 요리치는 그에 씩 웃으며 그래 뭐 이 정도는 되어야지 싸울 맛이 조금이라도 나지. 둘 다 한꺼번에 덤벼봐라 라고 했습니다. 코코심은 그의 이를 부득 깔며 그대로 달의 호흡을 시연해 덤벼들었고 무이치로 역시 빠르게 뛰어가 요리치를 공격했죠. 요리치는 해외 호흡을 시연하며 그대로 맞받아쳤는데 아무래도 달의 호흡의 여러 개의 참격 심지어 두 명의 검사가 퍼붓다 보니 생각보다 더 빡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호흡을 시연해 좀 더 속도를 올리다 보니 충분히 맞받아칠만 했고 요리치는 어이 코코시보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은 검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수련한 건지 아니면 재능이 없는 건지
설마 게으르면서 재능도 없는 거야? 라며 조롱했죠. 그러자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열이받아 요리치에 다가가 무리한 동작을 시도했는데 요리치는 그 틈을 타 코쿠시보를 베어버렸고 너는 참 멘탈이 약한 게 이런 도발에는 잘 당한단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에 너 요리치가 아니구나.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지금까지 항상 요리치의 망령 속에서 살아왔기에 요리치의 말투나 행동 패턴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 요리치는 생전에 그가 할 만한 말투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리치는 꼴의 쌍둥이형이라고 동생의 인격이 달라진 걸 알아챘구나 라고 하며 다시금 몰아쳤는데 코쿠시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할 때마다 무이치로가 끼어들어 그의 칼을 막았죠. 요리치는 그거 참 귀찮게 한다며 자꾸 이러면 네 조상님께서 화를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당신이 내 조상이든 뭐든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대로 공격했고 요리치는 순간적으로 눈을 번뜩이며 일륜도를 꺼내 무이치로의 팔목을 그대로 날려버렸죠. 무이치로는 난생 처음으로 혁도에 당하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고 코쿠시보는 드디어 진짜로 해볼 마음이 생긴 거냐며 덤벼들었는데 요리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코쿠시보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전혀 공격이 보이지 않았다 라며 당황했는데 요리치는 좀 놀아주니까 진짜로 해볼 만한 줄 아네? 라고 하며 그대로 코쿠시보 몸 곳곳을 베어버렸죠. 그의 코쿠시보는 내 검의 경지는 분명히 극한에 달았는데 어째서? 라며 고통에 부들거렸고 요리치는 생각해봐. 너 내가 완전 다 죽어간 노인의 몸이었을 때도 발렸잖아. 지금처럼 전성기 시절의 몸 상태의 나에게 상대가 될 거라 생각했나?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뇌가 굳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무이치로한테 다레옵을 전수해서 살짝 긴장하게 만든 건 칭찬해주마 라고 하며 해외호흡 참격을 날렸고 그 참격은 코쿠시보의 목을 향해 날아갔죠. 그때 무이치로가 그 참격을 막아냈고 요리치는 슬슬 열이 받아 이러다가 너는 기억 못 찾고 죽는다? 라고 하며 거대한 해외호흡 참격을 다시 날렸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해외호흡을 막아내려고 다시 덤볐지만 그 파워에 밀려나가 온몸이 바스라져 버리기 시작했고 혁도의 힘에 의해 몸이 잘 재생되지도 않았죠. 요리치는 무이치로 이제 그만 덤벼라. 다음번 공격이면 너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만 못 살려서 네 팬들한테 한 소리 듣게 해야 되겠니?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죽더라도 네 혁을 베어버릴 것이다 라며 불굴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무이치로는 원작에서 코쿠시보에게 반으로 썰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강인한 아이였기에 아무리 앞에 강력한 요리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의 눈앞에 어떤 한 아이가 나왔고 야 이 바보야 정신 차려. 너 이러다가 진짜 개죽음 당한다고 라고 소리쳤는데 무이치로는 그를 보고 언젠가 잊어버렸던 자신의 형 유이치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이치로는 코쿠시와 요리치를 동시에 마주하다 보니 쌍둥이의 어떤 나지금이 무의식이 느껴졌고 무의식 속에서 유이치로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였죠. 유이치로는 너는 혈류가 되기 위해 검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며 인간들을 도와주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했고 무이치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자신이 지금 무장의 편에 서서 뭘 하고 있었냐며 다레옵을 거두었고 요리치는 그대로 빠르게 무이치로 옆에 다가와 잘 생각했다 라고 하며 타마의 부적을 부셨죠. 그의 코쿠시보는 자신의 다레옵이 어째서 또 이렇게 무너진 거냐며 이성을 잃고 복주하기 시작했는데 요리치는 코쿠시보와 괴물의 모습으로 전부 다 변하기 전에 그대로 뛰어가 해외호흡으로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 변신 같은 거 하지 마라. 겁나 추하니까. 마지막 차비로 검사인 채로 죽여줄게 라고 했죠. 그의 코쿠시보는 소멸하며 너 요리치가 되어보니 기분이 어떠느냐 라고 물었고 요리치 속 종타쿠는 솔직히 개꿀 신이 된 것만 같아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부럽다 라고 하며 사라졌죠. 그런데 그 순간 낯익은 기가 느껴지더니 수많은 촉수들이 날아와 지쳐있는 피할대 주들을 공격했고 요리치는 눈을 번뜩이며 해외호흡 참격으로 그 촉수를 베어버렸죠. 요리치는 어서와라 무잔 어째 제 발로 찾아왔네? 라고 했습니다. 무잔은 어쩐지 코쿠시보가 당하더라니 네 혁에 지셨구나 라고 했죠. 요리치는 무잔에게 그런데 너 나 보고도 안 쫄리냐? 보자마자 오줌 지릴 줄 알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내가 언제적 무자인 줄 아느냐며 나는 이미 태양까지 극복한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했죠. 요리치는 어이없어 하며 야 태양 극복한 것도 다 내가 해준 거잖아 라고 했고 무자는 그 말을 곰곰이 곱씹어보더니 너 설마 내 몸속에 있던 그 자식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그대로 빠르게 뛰어가 해외호흡으로 무자의 몸통을 베어버리며 응 나야 반가워
라고 했죠. 부자는 막상 요리치의 효도에 맞자 갑자기 바지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고 요리치는 야 너 그거 설마 오줌 지린 거냐?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내가 왜 이러지? 라며 당황했는데 부장의 몸은 지난번 종타쿠가 들어가 요리치에 오지게 썰렸었기에 몸에 각인되어 있던 공포가 다시금 되살아났고 자신도 모르게 바지에 실례를 해버린 거였죠. 요리치는 이야 저번에 피해자로 있다가 이렇게 가해자가 되니까 또 색다르긴 하네. 너 태양을 극복했다고? 그럼 쉽게 죽지 않겠네? 그런데 나는 무한 체력을 가진 몸이라서 널 무한으로 계속 베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며 헤어부로 모자의 온몸을 갈갈이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엄청난 검술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부자는 엄청난 재생력으로 요리치와 베어버리면 안타깝게도 재생했고 몸은 공포의 얼어부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며 무한한 고통만 떠안게 되었죠. 부자는 초식동물 같은 비명소리를 내며 울부짖었고 요리치는 어림도 없다며 요리치가 되었을 때 너를 이렇게 배워보지 언제 이러겠냐며 신나했습니다. 부자는 그러다가 멀리서 자신이 당하는 걸 즐거운 듯 바라보고 있는 타마요에게 타마요 잘 만났다 어서 빨리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소멸하게 만들어줘 라고 외쳤고 타마요는 당신은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 못하는 몸이니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건가요? 라며 웃었죠. 그러다가 이미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도록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타마요가 저렇게 웃는 건 또 처음 보네. 마치 흑막이 밝혀졌을 때처럼의 소름 돋는 미소야 라고 느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동이 도올 때가 되어오자 요리치는 괜히 이러고 있다가 귀잘대주들 모두가 태양빛에 소멸해버리면 안되니 어서 인간이 되는 약을 모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자는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렸고 드디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죠. 우선적으로 주들은 그 약을 맞고 모두 인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무전에게도 역시 그 약을 투여해 점점 혈기 재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리친 타마에게 그 약을 이곳에는 없지만 그래도 귀할 때 전 주었던 텐겐, 사내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인 텐겐의 아내들과 게냐에게도 인간이 되는 약을 주라고 했죠. 타마는 알겠다고 했고 요리치는 부자인 인간이 되어 초라해지자 마무리는 그래도 지금껏 수고해준 네가 하라며 타마에게 손짓했습니다. 그의 타마야는 내 손으로 부자를 죽인 날이 오다니 정말 감사하다며 무잔을 손톱으로 갈갈이 찢어 죽여버렸죠. 타마야는 이제 무잔도 죽였으니 더 이상 혈기로 살아가고 싶진 않다며 자신에게도 약을 투여했고 요리치에게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이 몸으로 쭉 사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슬슬 고양이들 밥도 줘야 되고 새로운 가상 시나리오도 떠올랐다 보니 인간이 되는 약을 주라고 했죠. 타마야는 지금껏 수고했다며 요리치에게 인간이 되는 약을 투여했고 요리치 속 종타쿠의 눈앞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어디서 낯익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종타쿠의 고양이들은 집사야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래? 어서 일어나 참치캔을 까다오 라고 했고 종타쿠는 제가 좀 오래 잠들어 있었죠? 제가 기칼 세간을 구하고 오느라고요 하하 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의 고양이들은 어휴 이 오독새끼 또 헛소리하고 있네 언제 정신 차리려나 이 닝개는 이라가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길고도 길었던 종타쿠 빙의 시리즈가 완결이 되었네요. 저번에 했던 탄지로 빙의 시나리오는 단독 시나리오로 치고 아카자에서 무젠 요리치까지 이어오며 합치면 17부짜리 시장기 에피소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소 내절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즐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신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